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 안건은 상임위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회건, 울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안, 울산경제진흥원장 임용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3건입니다.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회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가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각 상임위에서 제출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협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이병건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 요구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 정진과 시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0년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14일간으로 감사 대상 기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며 출석 요구 대상자는 총 16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감사 대상 기간은 총 60개 기간으로 위원회별 감사 대상 기간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세부 감사 일정 및 감사 장소부터 8페이지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까지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 및 일정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7일 제2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는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14일간 감사기간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맞게 계획되었습니다. 토 일요일을 제외한 상임위원회별 감사 일정은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는 10일 동안 실시되며 의회 운영위원회는 11월 5일 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감사 대상 기간 및 출석 요구 대상자는 총 60개 기간 164명으로 이는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감사 대상 기간과 제10조의 출석 정원 요구 공문에 합당하며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규정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사항에도 부합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총 1,872건으로 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 18건, 행정자치위원회 484건, 환경복지위원회 464건, 산업건설위원회 599건, 교육위원회 307건이며 전년 1,842건 대비 1.6%인 30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 협의회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병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본적인 상임위원회에서 다 거쳐서 온 내용이기 때문에 사전 검토한 바대로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별다른 내용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건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걸 취합한 거죠? 예, 네, 맞습니다. 그각 상임위별로 또 다 논의를 했고 또 추가 자료 요청한 것을 취합한 거기 때문에 뭐 일정과 내용은 원안대로 그냥 동의합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의석정도님이 원하는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희용 위원장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위해서 지금부터는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희용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38호 울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서희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용호 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주요 내용으로 교섭단체의 구성, 기능,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교섭단체의 구성은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대표의원 1명을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섭단체의 기능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의견 수렴 및 조정 등이며 의장은 교섭단체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가 각 교섭단체 간 상호 교류를 통해 의회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바,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능률적인 의회 활동을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소속 의원들이 구성하는 원내 정치단체인 교섭단체의 구성과 주요 기능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섭단체 운영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타 시도 관련 규정 제정 현황을 보면 현재 17개 시도 중 우리 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교섭단체를 구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을 추진하고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정당 간 교섭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병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회 사무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봉 의회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처장 이선봉입니다. 평소 의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정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희용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희용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38호 울산광역시 의회 교섭단체 조례안에 대한 의회 사무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의회 교섭단체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대표 의원 1명을 둘 수 있고 교섭단체는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을 추진하고 교섭단체 상호 간 사전 협의 조정하여 교류 협력할 수 있으며 의장은 교섭단체 기능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의회의 경우 의정 운영 공통 경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 의회는 항목의 제한 없이 보다 포괄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융통성 있게 규정한 것이라고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2조 1항 단서 조항에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무소속 의원 등 소수파를 고려한 합리적인 규정이라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정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선봉 의회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희영 의원님과 의회 사무처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이 교섭단체 조례 안에 보니까 이게 다른 적어라도 조항을 보니까 구성할 수 있다 그러는데 만약에 이제 5명 이상으로 하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의 교섭단체 인원을 충족하는데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7명이 되니까 거기에도 여러 개 교섭단체를 할 수 있나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그 부분은 이 조례에 처음에 발의를 하면서 제일 문제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5인 이하의 소수 정당의 의원들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5인이 아니라 지금처럼 17명 중에 또 교섭단체를 별도로 구성해서 나가는 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까지는 조례나 이렇게 법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게 이제 전문가와 이렇게 이제 자문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각 소속 정당에 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속 정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된다는 타시도의 관례도 또 찾아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제 교섭단체 구성에서 여기에 한자만 좀 간단히 한자를 삽입을 해가지고 이제 교섭단체를 구성할 권한을 주는 거를 정당이고 정당별로 그다음에 그 정당이 어느 정도 인원수가 충족되는 사람이 단체를 교섭단체로 인정해 준다는 개념 아닙니까? 그렇지. 그 정당도 그 야당도 뭐 한 명 있는 사람도 또 교섭단체로 인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5명이란 정원을 두면서 그다음에 정당이고 그래서 그 조항을 두셔야 내가 정당별로 교섭단체 하나씩 생기지 나중에 이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자 교섭단체를 몇 개를 만들어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당에 의해서 분란이 생겨야 하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교섭단체를 3개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전략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교섭단체 3개 만들어가지고 또 그 원내대표를 다 주고 민주 1당, 2당, 3당 줄 수도 있고 그런 문제 우리야 뭐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또 사후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선거가 나중에 되고 나서 내후년에 가서 선거가 또 상황이 바뀌면 누가 그런 걸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섭단체라 하는 거는 정당의 틀에서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거기야 맞나 싶어요. 저는. 그 부분은 예. 무소속이 있기 때문에 무소속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
그래서 무소속 있는 경우에는 무소속 의원만이 뭐 교섭단체를 또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내가 보기에 국회에도 무소속은 교섭단체를 주지 않지 않습니까? 국회에도, 국회법에도. 내가 그래 알고 있거든요. 국회에도. 그러니까 이제 무소속 정당의 개념을 네, 벗어났어요. 아닙니까? 네. 지금 5인 이상의 정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러면은 다 타 정당일 때 소수 정당들은 어떻게 할 거냐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이런 소수 정당을- 정당들이 그러면 그 소수 정당들이 모여서 음. 5인 이상이 되면은 교섭단체를 인정을 하도록 그리고 국회에서도 그렇게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는 따라서 좀 명확히 하려고 그러면 정당을 기준으로 하고 그걸 그 정당에서 5명 이상 되는 교섭단체로 하는 게 맞지. 그럼 뭐 이합집산으로 우죽순식으로 이게 오히려 명확하지 않은 게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조항을 정당별로 교섭단체가 이 건전한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누면 이게 나중에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하지 않겠나. 혹시 거기서 문제되는 게 정당별로 해버리면 또 인원에 대한 문제가 네. 또 발생이 됩니다. 또 이거는 5명이지요. 5명. 자, 잠깐만 존경하는 윤정래 의원님. 이거 제가 이해하는 건 제가 우리 발의하신 서희웅 의원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방금 윤정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2조에 있는 내용이 그 말 아닌가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윤정로 의원님께서는 뭘 우려하시느냐 하면 한 정당 안에서 5명이 넘을 때 그 정당들이 교섭단체를 여러 개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말씀이신데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네. 2조에 보면 울산광역시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윤정래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려할 사항이 아닌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발의하신 의원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좀. 그 조항이 어디 있죠? 2조입니다. 2조 구성. 예, 구성해 보시면은 거의 반영돼 있고요. 예. 그냥 정당별로 이렇게 제한을 뒀을 때는 소수 정당에 대한 게 또 제한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5인 이상의 별 문제 없겠네. 5인 이상에서 하나의 교섭단체를 네, 하는 게 요청을 못 받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정당으로 보면 관계없죠. 교섭단체가 아닌 무소속 5인 이하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한다는 걸 우리 발의 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충족이 됐지요. 그 교섭단체가 아닌 무소속이나 이런 분들이 5인을 구성하는 문제, 그 문제는 여기에 논의가 안 돼 있는데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뭐 일단 뭐 차차 보고 뭐 하든지 지금 뭐 그런 적은 없으니까 정당을 안 하면 이 문제는 어떻게 저도 한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2조 단서 조항은 단서에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은 무소속 의원하고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정당이 3명밖에 안 됐다. 무소속이 한 2명 된다. 그러면 같이 합쳐가지고 구성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니까 무소속도 구제가 되고 소수당도 구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그거는 뭐 정당은 됐고 오늘 해석이 됐고요. 정당에 내가 뭐 하나의 정당 교섭단체 된다는 그걸 하면 됐고요. 그럼 우죽순으로 갈 건 없는데 이제 그 문제만 됐으면 뭐 거의 최고 큰 문제고 그 다음 문제는 추후 한번 고민을 좀 해볼 수 있으면 해봅시다.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이제 5명 이상으로 해놨기 때문에 무소속이나 비례 교섭단체 5명이 안 되는 그런 의원이 5명이 합산해서 5명이 안 될 때는 아예 이제 교섭단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자면 지금은 뭐 17대 5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18대 4가 되면은 교섭단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우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5인으로 할 것인지 다른 타 광역시에 보니까 4인 뭐 3인 하는 데도 있던데 이게 5인이 적합하겠는지 아니면 막 그냥 조금 낮춰야 되는지 이것만 좀 논의를 하면은 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그 부분은 다음 뭐 8대나 이렇게 9대나 이렇게 또 하도록 하고. 구성이 되면은 그때 네. 가서서 개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네. 네, 그 기능에 보면은 이제 3조 1항에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의회 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의회 운영위원회의 역할 중에도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조문만 봤을 때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단체, 교섭 단체 대표들과의 그 업무가 충돌된다고도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교섭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의회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같이 회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네. 답변할까요? 교섭단체가 대표를 두는 거니까요.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1인 1인이 될 거고, 그분들이 뭐 의회 운영위에서 들어와서 의견을 개진하고 같이 뭐 협업을 이루고 하는 거는 참 좋은데, 그거는 뭐 운영위원회 구성할 때 서로 여야간 논의해서 위원을 배정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에서는 뭐 그런 사항까지 뭐 세수로 규정하는 거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역할이 같은데 맡아서 하시는 분은 만약에 많다면 이렇게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교섭단체 분들이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5인 이상이 안 되는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여기 보면은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도라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만약에 5인이 되지 않았을 때의 그 소수의 목소리는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조례에는 없어요. 그럼 그분들이 뭐 4인이든 3인이든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게끔 뭐 창구를 또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또다시 다르게 얘기하면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하든지 그런 내용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생각하거든요. 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뭐 소수 1인까지를 보호한다면은 이 교섭 단체를 둘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의원 자체가 소수 인원이고 뭐 1인이면은 그 정당의 그 일명 자체가 정당을 대표하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의원들 여러분께서 전부 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 꼭 이렇게 교섭단체 대표라고 인정을 안 하더라도 다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뭐 소수 1인까지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겠지만은 뭐 국회나 그 관례를 봤을 때 일정 이상의 의원들이 됐을 경우에 뭐 규정을 주는 거고요. 아까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가 모든 걸 다 포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현재 의회 구성에 가장 적합한 조례로 만들었고, 뭐 정치적 지형이 바뀐다든지 의원의 뭐 정당 간의 인원수가 바뀌면은 또 충분히 우리 운영 전문위원실에서 조례를 더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뭐 타시도 사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고 그나마 뭐 타시도에 없는 좀 아까 여기 말한 단서 조항, 다른 교섭 단체에 속하지 않은 5명 이상의 의원, 이게 무소속이나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를 뭐 나름대로 타시도보다는 저희가 꼼꼼하게 검토해서 좀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김시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이란 게 의회 운영 전문위원실하고 의회 운영위원님들, 그다음에 의회 운영위원장님의 역할하고 약간 중복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우려는 되기는 되는데, 그거는 뭐 충분히 의원들 간에 뭐 정당 간에 충분히 역할은 뭐 구분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좀 듭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다 언급하고 구분하기는 좀 힘든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조례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다 담을 수 없겠죠. 근데 논란이 되는 내용은 정의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발언을 좀 했습니다. 그 의회 운영위원회에 그 있는 목적은 교섭단체하고의 있는 목적하고는 별개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교섭단체는 정당
안에 원내 의원들 간의 의견을 취합하고 조율하고 그리고 당과의 소통 역할을 하는 대표 역할입니다. 그리고 의회 운영위원회는 의회 전체 각 상임위에 그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이 대표로 올라와서 상임위의 역할을 취합하고 의회 운영을 하는 데 반영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이라는 부분은 어쨌든 의회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당이 속해 있기 때문에 정당의 의견을 다 듣고 그리고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다루어지든지 아니면 의견을 절충하든지 이렇게 방향만 모색해주면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 문구가 들어간 거지 이 문구를 아예 또 뺄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문구를 빼달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 교섭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린 거예요. 그거는 소속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 뭐라고요? 자치법규나 이런 건 다 손대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교섭단체의 기능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의회 운영의 방향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전반적이고 종합적이고 실무적인 걸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게 의회 운영의 방향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일종의 이 교섭단체의 대표들께서 이 부분을 또 다른 당 갖고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거는 당 내에서 뭐 학대 의장단 회의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것을 서로 협의하고 조정돼야 될 문제지 만약에 이거를 중복 소식이 있다가 빼버리면 중요한 것이 빠져버립니다. 말씀하신 교섭단체 대표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의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의견이시죠,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조례에서 그거는 또 저희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가 별도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구성에 관한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의회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예. 이거는 교섭단체에 위원회 관한 조례를 구성하는 조례가 있단 말씀이세요? 예, 부위원장으로 두고 하는 게 규칙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예. 있습니다. 의회 기본 조례가 없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있단 말씀이세요? 울산시 의회 기본 조례가 각 운영에 관련된 내용 조례가 각 상임위를 없잖아요. 어떻게 구성하고 또 그리고 의회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 네. 규정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따로. 거기서 조례가 있단 말씀이세요? 예, 거기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에서는 뭐 다른 위원회의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의 걸 여기서 강제적으로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문제고 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지금은 뭐 부위원장으로 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의회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거는 제가 조례인지 지침인지 정확한지는 확인을 못하는데 그거는 조례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고 뭐 내부적으로 합의해서 한 거라면은 의원총회에서 이 부분을 조정해서 뭐 이 교섭단체 대표를 포함시키자든지 그거는 그쪽에서 별도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 예. 예. 네. 그 얘기를 듣다가 지금 저희가 교섭단체하고 원내대표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확대 의장단 회의, 이거는 사실은 의회에서 어떤 지원을 해서도 안 되는 그 회의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비공식적인 어떤 지금 그런 회의 상상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될 내용들을 논의를 한다거나 물론 개인적으로 하는 거야 뭐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그걸 대신할 수는 사실 없거든요. 사실 저희가 교섭단체를 만들고 원내대표 체제를 가져가고자 하는 것도 그런 그 비공식적인 자꾸 회의 석상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정상적으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과거에는 어떻게 해왔든지 간에 의회 사무처도 분명히 그걸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체제가 그 대화와 거기에 논의를 할 어떤 그 대상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걸 용인해 왔지만 그 위에 공식적인 어떠한 부분도 의회 사무처에서 거기에 관련돼서는
뭐 지원이랄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제 개인적인 그 의견은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시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거는 효율적인 의회 운영의 어떤 그 원내의 방향 그리고 전체적인 의회의 운영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운영위원회는 그것을 협의해서 실행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문구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봅니다만은 다만 이제 방금 말씀하신 원내 대표가 이 운영위원회와 효율적인 협업을 하기 위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그 선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접선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원내 대표가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소속으로 좀 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원 구성에 관한 우리 조례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서 아마 좀 논의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시현 의원님 이해됐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 안 해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네, 교섭단체가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 아까 제가 차장님 설명하는 내용을 다 100% 숙지를 다 못했는데 그 지원 활동비에 대해서 뭐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 지원은 어떻게 방향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상임위원장, 의장님들, 의원 개인에 대한 지급되는 비용, 그다음에 상임위원장에 지원되는 비용은 우리 예산 편성 기준에 명확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섭단체 대표에 대해서는 뭐 업추비나 그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만 단지 조례에 근거를 둔다면은 그거는 지원의 범위는 논의가 별도로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서 제가 뭐 어떻게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거는 상당히 곤란하고요. 그거는 여야 간에 그다음에 집행부하고 또 저희 의회 사무처하고 또 의회하고 그 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가 돼서 합당한 뭐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거는 필요합니다. 예. 하여튼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준 근거는 마련에 없습니다. 위법이 없다는 거죠. 어쨌든 예, 가능하다는 그렇습니다.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건 별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41정 제2항 어안번호 제638호 울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시작하면 되지요? 그래요. 그렇습니까? 어석 정도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52호 울산경제진흥원장 임용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대표 발의자인 서희웅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희웅 의원입니다. 울산경제진흥원장 임용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의회와 울산광역시는 2018년 12월에 울산광역시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울산광역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협약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의회와 울산광역시는 지방공기업 등의 장으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임재의 임용을 위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며 인사청문의 대상은 울산시설공단, 울산도시공사, 울산연구원, 울산경제진흥원장 등 총 4개 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경제진흥원장 임용에 관하여 임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오니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8년 12월 12일 울산광역시 의회와 울산광역시가 체결한 바 있는 울산광역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을 근거로 인사청문 요청이 접수된 울산경제진흥원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병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희용 의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있습니까? 네, 장윤호 의원님. 저희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협의를 하게 된 계기도 7대 민선 7기가 시작하면서 아마 공기업뿐만 아니라 출연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책임감을 부여하고 또 시정하고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또 그런 여러 가지 또 전문성이나 이런 취지에서 처음 실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 4개 기관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확대를 해서 왜냐하면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경제진흥원이나 지금 상건위에서 하는 쪽이나 환경복지위원회 하는 쪽도 여러 재단들이 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재단은 출연금을 받아서 위탁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과 전문성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의회에서 이거를 좀 더 심의하고 검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좀 인사청문회 좀 한계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향후에는 좀 더 진일보하게 실질적으로 아무런 검증이나 효용 없는 이런 청문회보다는 사전 전 단계에서 복수 추천을 위해서 검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포함돼서 확대 실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건의드리고 요청드린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장윤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굳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죠. 네. 이 부분은 우리 인사청문회 협약하는 그 내용을 조금 확장해야 되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논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또 다른 문제 있습니까?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예, 윤석열. 이게 청문회는 전에 한번 구성했지요 그때. 상설을 우리 안 만들었네 그때 그래가. 상설을 안 만들었네 그때 그렇죠. 예, 상설 아닙니다. 아니죠. 네. 아까 말씀했듯이 또 대상도 확대하고 우리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상설도 하는 방안도 우리가 한번 시기는 별로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좀 할 때마다 또 구성하고 하는 것보다 상설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합시다. 넘어오면 상설을 해놓으면 자료가 넘어오고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고 또 받아가지고 검토를 할 수도 여러 가지 심도 있게 할 수가 있는데 즉시 구성해야 이래 해버리니까 이게 갑자기 구성대가 가가 이야기하라는데 물어볼 사람 뭐 물어봤어요. 결국 그 하는 거 거수기밖에 안 되고 나중에
그 참여한 의원들은 또 입장만 또 곤란해지기도 하고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까 장윤호 의원님 말씀하신 거 하고 그거 하고 상설도 나중에 우리 추후 검토를 내가 좀 적극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만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네. 네. 예, 윤정도 의원님과 장윤호 의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확대 방향과 그리고 인사청문회에 대한 좀 보충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집행부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답변이 좀 오면은 저희 의회 운영위에서 이 부분을 다루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현재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법적이나 이런 이제 강제 구성 요건이 지금 현재 못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중앙 정부에 또 인사청문회가 효율적으로 그리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좀 정부에서 이 법적인 요건을 좀 갖춰달라고 지금 공통 의견으로 전국 공통 의견으로 지금 건을 올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52호 울산경제진흥원장 임용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어기놓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